sta finendo e un anno se ne va. Sto diventando grande, lo sai che non mi va. In spiaggia di ombrelloni, non ce ne sono più. È il solito rituale, ma ora manchi tu. 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은 딥박스 때, 176화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디코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어, 패널 중에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시는 우리 웬건님과 함께, 176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애틀랜타는 안녕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음, 이게 또 이 녹음을 위해 지금 일찍 일어난 상태라 지금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경기 내용도 기분이 안 좋고. 네 지금 아직 서머 타임도 안 됐고 게다가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펼쳐진 경기였어요. 그래서 애틀랜타였으면 맞습니다. 지금 그때면 새벽에였죠. 12시부터 2시까지 했던 네, 경기고 저희 녹음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경기가 끝나고 한 6시간 정도 뒤에 바로 녹음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음,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기분이 안 좋은 채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요걸 하도 됩니다, 선생님. 네네, 나중에 할게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노트 보셨죠? 네, 그 제가 노트를 좀 봤는데 솔직히 분노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 윙거님께서. 음. 네. 뭐 어쨌건 그래도 그래도 이번에 네 말씀하시죠. 개막전을 제가 이번에 12팀을 다 봤어요. 풀 음, 경기를. 음.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이제 다들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좀 많아서 좀 다들 좀 생각을 하면서 많이 봤는데 음. 대구는 준비를 좀 많이 못 뭐 아직 몸이 안 올라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준비가 굉장히 만족스럽진 않았고 그래서 그러면 다들 음, 음. 현장에 가신 분도 그렇게 좀 많이 평이 갈리는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인스타 반응도 보니 댓글들 반응 보니까 예. 좋진 않더라고요. 뭐 사실 개막전이고 사실 상대 자체가 이제 김천 상무가 이제 막 승격한 팀이기도 하고 잡아야 될 상대 중에 한 팀인데 그게 홈 대박 전체 매진된 상태의 첫 번째 개막전 경기였는데 비기는 것도 모자라서 세트피스 한 방에 그냥 게임이 음, 지고 그 뒤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경기 그대로 끝나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소위 역달각 당했죠. 참 이 작년에 우리가 딸깍으로 거진 한 15승 정도 올렸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 15번 패배를 저희한테 기록한 팀 팬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거울 치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뭐 우리 웬커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패널 저희 듣는 청취자분들이라든지 저희 스폰 해주시는 마이크로 밸런스 대표 이사님께서도 아, 웬커님 어디 갔냐 좀 데리고 와서 좀 아, 녹음을 해라 또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저희가 나름 이제 스튜디오가 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들 현장 녹음을 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가를 못해서 음, 그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기회를 호시탐탐 보고 있는데 네. 이번 경기가 경기인 만큼 다들 기운이 쭉 빠져서 이제 저한테도 기회가 왔더라고요. 사실 바로 예, 예, 네, 그렇죠. 그 바로 이 기회를 순간이야. 그 기회를 그래도 오늘 같은 결정력을 보여준 선수들에 비하면은 저는 낮다 생각합니다. 예. 아, 저희는 항상 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음, 또 저 같은 서브 자원도 언제든지 출격 대기가 돼 있다는 걸 맞습니다. 또 청취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저 또 저를 기다려주신 분이 있다고 하니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사실 저희는 누구랑 다르게 이제 A팀을 막 따내진 않거든요. 예. 음, 음, 저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B팀 좋아해요. 저 이번에 B팀 풀 경기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시죠. 안 그래도 아, 지금 네, 그쵸. 그 프로경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북계리님 모시고 어차피 전문 코너니까 그거 나중에 할 네네. 건데 네. 그냥 첫 경기 본 소감으로는 이번에 들어온 신인들 기대보다 많이 잘한다. 그 많이 중에서 잘해요. 그 중에서 네, 내가 만약에 이제 꽁돈이 생겨서 네, 레플리카를 하나 살 수 있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마킹 대상을 B팀 선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웬거가 뽑은 원픽은 누굽니까? 음, 이번에 신인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B 팀이면 상관없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B팀이든 신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아, 저는 윤태민 선수나 권광덕 선수. 어,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1군 자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빼고 그 둘이 좀 눈에 띄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 화성 FC였거든요. 그래서 K3 우승팀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화성 맞습니다. FC는 그 K리그를 좀 보신 분이면 굉장히 익숙한 팀이잖아요. 잘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래서 FA컵 같은 데서도 4강까지 올라갔고, 예, 맞아요. 꽤나 K3에서도 잡뼈가 굵은 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기도 사실 그런 형들을 상대로 했는데도 솔직히 역달각 2번 정도 당한 전환 상황에서의 2골 실점한 거 말고는 경기력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네네. B팀이. 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기대가 높아서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생각보다 좋게 보고 있고 음. 그리고 이번에 제가 조금 저희가 항상 그 개눈깔 드립을 치잖아요. 예, 그 황재원을 못 본 개눈깔들 드립. 예, 개눈깔 시선으로 하죠, 저희가. 예.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참 유망주를 분석을 하지만 틀릴 때가 많은데 제가 좀 벌써 틀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정원택 선수 기대보다 훨씬 좋은 선수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정원택 선수는 저도 뭐 이제 대학 리그를 보고 있는 그 한 측근으로부터 들었는데 나름 괜찮은 선수라 들었거든요. 그때 그 아, 선수가 이제 광주에서 우선 지명이 풀려가지고 저희 팀으로 왔다라고까지 들었어요. 그 선수가 맞다면. 맞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거 뭐 혹시나 뭐 홍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전에 분석했던 그 신인 분석 컨텐츠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평가를 주긴 했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잘하고 첫 경기 딱 하나 보긴 했지만 되게 잘하고 있어서 좀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음, 보면서 내가 생각을 좀 너무 낮게 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피팅 경기도 이제 유튜브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심심하시면 한 번씩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시 보기도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이름 치면 되거든요. 대구 FC, B, 뭐 화성 FC 이렇게 치면은 그냥 유튜브로 그냥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음, B팀에 재능 있는 선수들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뭐 K4 있을 때보다 K3면 이제 유튜브에서도 영상 많이 나오고 또 중계도 나오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개막전에도 그리고 중계. 하이라이트도 나와요. 이제는. 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좀 많이 봐주시면 해주세요. 좋겠어요. 네. 이게 보니까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원격을 하다 보니까 또 오디오가 또 이렇게 겹치는데 예. 좀 아유, 조심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예전의 호흡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렇습니다. 불러 일으켜 봅시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웬거님이랑 이제 오프라인에서 녹음한 게 오래됐네요. 저희가 오프라인에 만나서 그렇습니다. 녹음한 게. 음. 이게 또 개막전이고 하니까 또 돌아보자면 이게 또 벌써 네. 저희가 6년째 함께 하거든요. 아닌가? 7년째? 6년째? 5년째죠, 그렇죠. 5년째. 5년째. 아, 5년째. 죄송해요. 음. 5년째네요. 횟수로 치면. 참, 네. 야, 시간 그 빠르네요. 사무실에 아이폰 중간에 하나 놓고 녹음하던 게 엊그제 같은. 그렇습니다. 그때 스터디룸에서 딱 아이폰 하나 놔둬놓고 그 서로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예. 벌써 이제 다 크루 숫자도 진짜 많아졌고 저희 스튜디오도 많아졌고 음. 청취자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녹음했을 당시는 그래도 한 100명도 채 안 됐었는데, 이제 구독자 수가 335명이 됐고, 예. 전기 댓글, 재생수도 훨씬 잘 나오고 한번 전에 맞습니다. 비해. 예. 그래서 격세지감이네요. 이만큼 또 팀이 컸다는 얘긴데, 왜 우리 팀은 축구를 못할까요? 아 그거는 이따 얘기하시고 그 청취자분들도 옆에 친구 한 명 더 데려오면은 저희가 또 잘해드릴 테니까 예, 예. 예,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이 많이 퍼뜨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약간 핑이 있어서
조금 좀 끊기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저희 지난해 올라온 댓글과 후원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화 175화 때, 보니까 따로 후원은 해주신 건 없으시고, 저희 이제 댓글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옹아봉01님께서 2월 26일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으아, 이제 리그 일주일 남았습니다. 길그의 기대감에 벌써 대파근 씨 예매 10분 만에 홈 객선 매진에 가깝게 예매되었네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즌권을 샀는데 다행이다 싶다가도 혹시나 호구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력 보강이 팬들 기대만큼 안 돼서 저도 걱정은 됩니다. 이제 지금은 디박스 때 방송도 돌아올 거고 선수와 김신님 방송도 돌아올 거고 리그만큼이나 재밌고 공감 가는 방송들이 기다려집니다. 추신으로 대구FC 구단주님 요새 대구FC 인기도 엄청 높은데 국대 축구만 신경 쓰지 마시고 대구 축구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대구 축구가 잘 돼야 축구단주님 위상도 더 올라갈 겁니다. 경남FC 때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껄껄껄. 네, 감사합니다. 이 경남 FC는 이제 만약 승격 못하면 해체를 한다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박동혁 감독도 새로 데리고 오고 또 나름 경남도 지금 뭐 세대 교체를 한다고 해서 선수들도 많이 좀 갈렸는데 그래도 개막전 안산 원정에서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팀을 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매 경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 만석되는 팀 보시면서 오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요새 축구에 아니, 빠지셨는지 글도 많이 쓰시고. 근데 그 약간 개회사 중에서 개인의 일탈을 또 언급하셨거든요. 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 저희 좀 잘 봐주십시오. 제가 네, 할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예, 지금 이거 저희 오늘 첫 경기 한 거 보니까 아직 이적 시간 기간 남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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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뭐 어떻게 안 될란가 시간이.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집 고양이 갈치님, 매번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데, 댓글 남겨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가 좌석 단가도 올리고 홈팬들 혜택도 줄인 것은 49분쯤에 루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개같이 못해서 빡치는 날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대구 팬들을 자연스럽게 뒷박스를 유입하려는 큰 뜻이 있는 게 아닐까요? 크크. 올 시즌도 매운맛 레뷰 기대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예견인 그거 예지하는 댓글인데요. 오늘 유입이 좀 있으려나? 글쎄요. 이제 오늘 구독자 수 한 5명만 내로 좋겠는데. 개같이 못해서 빡치는 날 어디 하소연 없는 대구 할 데 없는 대구 팬들이 많을 것 같네요. 오늘은 오늘은 조금 좀 많죠. 그렇습니다. 예, 주의 마지막을 이렇게 망친 대구 FC 물러거라 하면서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벌써부터 매운맛 리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뭐 어쨌든간 우리 집 고양이 가치님 댓글처럼 한번 또 176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 댓글이 또 하나 달렸는데 고재님께서 저희 방송 계속 후원해주는 고재님께서 오늘 오후 3시 58분이면은 이거 오늘 오후 3시 58분이면 아직 경기 끝나기 전이었었는데 벌써부터 냄새가 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천전 끝나고 씁니다. 익숙한 똥막 경기야. 그 맛이야. 저희가 겨우내 잊고 있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막스님 말을 좀 빌리면은 막스님께서 저는 겨울이 되게 좋다고 했거든요. 축구가 없는 비시즌 음, 너무 좋다. 예. 음, 정신적인 안정도 없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즐겁게 보냈는데 뭔가 이제 2월 말이 되고 3월 초가 되면은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셨거든요. 음. 음,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그래도 좀 기대되는 면도 많았었는데 음. 아직 안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게 뭐, 아니면은 시즌은 음. 보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사실 시즌은 길고 38라운드 중에 1라운드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아쉽다. 무패 우승 할 뻔했는데. 까비.
네, 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후원과 댓글 소개까지 해드렸고요. 저희 잠깐 브릿지 듣고, 이제 오랜만에, 방장과 웬거의 조합으로 딥박스 대 176화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잠깐 브릿지 듣고, 이제 김천전 개막전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 소리쳐라 자리에서 일어나 랄랄라 노래하자 미친 듯 놀아보자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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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시즌 하나학교 캐리그원 이제 1라운드 대구FC와 김천 상무와의 DGB 대모파크에서 열렸고 대구FC 공식 홈 개막전이었습니다. 먼저 양팀 라인업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대구FC 라인업입니다. 골키퍼는 최영훈 키퍼, 수비에는 고명석, 김강산, 김진혁 선수가 백스리로 나왔고요. 왼쪽 윙백에는 홍철, 오른쪽 윙백에는 황재원, 중앙 미드필더로는 벨톨라, 요신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방 3톱에는 바실로스, 에드가, 고재현 선수가 나와서 3-4-3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원정팀 김천 상무입니다. 골키퍼는 강현목 골키퍼, 포백으로 나왔습니다. 박민규, 김봉수, 김재우, 김태현 선수가 나왔고요. 중앙 미드필드로는 김진규, 원두재, 강현목 선수, 그리고 전방 3톱에는 정치인, 이영준, 김현옥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양팀 감독은 대구FC는 최영권 감독, 그리고 김천 상무는 정정영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네, 일단 라인업 소개해드렸고요. 일단 라인업을 봤을 때 일단 대구FC는 작년과 비교해서 라인업이 좀 많이 좀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대구는 거의 비슷한 거에 비해서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신병들이 이번에 합류를 한 신병들도 있고 아직 몸이 올라오지 못해서 합류를 못한 이제 대구 출신의 뭐 이진용 선수나 조진우 선수 같은 그런 신병들이 아직 합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있는 자원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2부 리그에서 김천이 이제 또 승격을 한 거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얼굴들, 얘가 왜 김천에 있어라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대표적인 선수가 좀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그런 선수가. 일단 이번 경기에 MOM으로 뽑혔던 원두재 선수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원두재 선수는 이제 거의 전역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네. 이제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도 되게 익숙치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김봉수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최근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김봉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주에서 이제 이번에 김천으로 잠깐 적을 옮기게 됐고, 뭐 다들 이름만 들으면 아실 선수들이 많죠. 뭐 강현무 선수, 그 강현묵 선수, 그리고 김혁 그 다음에 김영,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정치인 선수인데, 이제 얼마나 성장했을 것인가. 뭐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한번 해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윈백으로 뛰어라. 그밖에 자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은 그 정정용 감독이 여기 포메이션 상으로는 4-3-3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격 시에는 4-2-3-1? 클래식한 4-2-3-1? 그런 느낌으로 공격을 했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네.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리뷰를 그러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약간 포인트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노트를 해온 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백스리 어떻게 보셨나요, 방장님? 이번에 새로운 조합. 근데 이 백스리는 은근 잘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음. 의외로 저는 사실 김강산 선수가 스위퍼 자리에 있고 왼쪽에는 고명석, 오른쪽 김재혁 선수가 스토퍼 역할로 맡았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김천 상무의 공격력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아가지고 수비가 그렇게 뭐 할 일이 있었나 싶긴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김진혁 선수가 오른쪽에서 이제 강현묵 그리고 김혜욱 선수의 이런 공격을 좀 잘 막아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사실 백스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일단 수비가 도전을 받는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어, 다 서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우리가 울산이라든지 전북 이런 탑 티어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플랫한 백스리로 있으면은 좀 뒷공간은 많이 공략당하기 십상인데 김천은 은근 좀 뒷공간을 많이 파는 게 없기는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김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김천의 그럼 이제 빌드업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5명에서 6명 정도의 선수가 약간 저희의 1선, 2선 사이에 머물면서 일단 숫자를 되게 뒤로 엉덩이를 많이 빼고 있는 형태의 빌드업 형태였고 후방 빌드업 형태였고 그리고 혹시나 공격 상황이 계속 진행은 되더라도 3명 미드필더와 수비 2명 혹은 윙백과 수비 2명 이렇게 해서 3명에서 4명 정도는 최소 선수들을 뒤로 두면서 역습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이제 김재우 선수는 또 저희 팀의 선수였기 때문에 잘 알죠.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의 그런 강점, 역습 상황을 막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는 선수인 걸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재우 선수의 그런 피지컬을 활용을 해서 스피드와 피지컬을 활용을 하면서 역습을 끊어내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김천의 빌드업을 저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김천도 이번 시즌 많이 힘들겠다. 이런 수준으로는 사실 K리그 1의 수비를 뚫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조금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피치를 한번 그려보시면 정치인 선수와 김현욱 선수가 섰던 오른쪽 윙포워드와 왼쪽 윙포워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위치인데요. 이 선수들이 계속 센터백이나 윙백을 끌고 나오면서 이 죽음의 이지선다를 걸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진혁 선수가 끌려 나오면 양쪽 윙백이나 혹은 미드필더가 이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혹시나 정치인 선수를 예로 들면 황재원 선수가 끌려 나오면 이 반대편으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윙백을 통해 전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김천은 이렇게 패턴이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그런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공이 되든 안 되든 그 공간으로 투입을 해주면 대구의 수비가 흔들리기 시작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잘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경정용 감독이 조금은 시즌 초기도 하고 아직 선수들에 대한 그런 몸위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대구 팀에서 또 지도 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다 보니까 같이 보수적으로 이제 대구 FC와 비슷하게 보수적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좀 루즈한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엉덩이를 빼고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사실 김천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방 최근 센터백들은 후방 대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가운데 있는 볼란치 역할을 맡은 미드필더 선수들도 하프라인 쪽 근처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 보였고 그리고 나서 대구가 만약 공을 뺏어도 사실 대구에서의 빌드업 자체는 먼저 에드가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에드가의 머리나든지 에드가부터 기점이 돼서 양쪽 측면으로부터 이제 쇄도에서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이 에드가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그 아까 지금 이제 웬건님이 나왔던 그림도 있지만 센터백 2명과 그 홀딩이 있는 두 선수 원두재 여기 아마 김진규 선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네 선수가 에드가를 가운데로 이제 싸잡는 형태로 지금 계속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에드가 김재호 선수가 선수가 특히 피지컬을 활용을 해서 그 에드가 선수를 좀 많이 눌러주는 모습을 보였고 저희가 역습 패턴을 뭐 작년에도 잘 보셨지만 결국에는 튀어나가는 순간에는 에드가가 그런 링커 역할을 하는데 에드가 선수만 끊으면 그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작년에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천이 좀 좋은 커트를 해줬는데 이제 네, 계속 말씀하시면 네. 그 커트를 계속 했는데도 에드가 선수가 그래도 측면으로 좀 빠지고 혹은 이제 이걸 좀 영리하게 좀 이제 터치를 해서 요시노라든지 밥신 요 선수들에게 계속 이렇게 주면서 다시 이 요시노와 밥신이 공을 잡으면은 측면으로 좀 뿌려주는 그걸 좀 많이 좀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에드가가 이렇게 좀 고립이 되거나 좀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일 때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맡고 있던 요시노 밥신 선수가 이걸 좀 도와주는 좀 그런 쪽을 좀 지시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통은 저희가 뭐 늘 보던 패턴이지만 대구가 아무래도 내려서 수비를 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뒷공간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제 이때 저희가 또 얘기해 볼 선수가 이제 바셀루스의 활약이었거든요. 전반에. 저는 오늘 바실루스를 봤을 때, 드디어 이 태국과 남해에서 얘가 세징야 역할을 좀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반에 그 슈팅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진 보면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보면은 에드가 선수가 페널티 박스 쪽 바깥쪽에서 공을 잡고 있으면은 바실루스가 그쪽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같은 선상으로. 그러면 에드가 선수가 이제 받으면은 바로 이제 벽처럼 이제 바셀루스한테 딱 이게 패스를 내주는데, 이게 한 전반전에 한 3번 정도 보였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때마다 거진 다 유효 스팅으로 가거나 되게 좀 뭔가 이건 좀 많이 벗어나긴 했었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공격 패턴이었다라는 게 좀 많이 보였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그 공을 끊어내고 에드가 선수한테 아무래도 센터백 중 한 명이 쏠리다 보니까 바셀루스 선수가 위치하는 왼쪽 측면은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요시노 선수나 밥신 선수 누가 봤더라도 죄송해요. 밥신이 아니라 벨톨라죠. 등록명이. 뭐 저희가 박진환 이제 그렇죠. 본명으로 자꾸 부르다 보니까 네. 이제 벨톨라 선수 쪽이 기본적으로 패스를 뿌릴 줄 아는 선수다 보니까 바셀루스 선수가 그냥 공간을 향해 뛰기만 하면 공이 계속 올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 이게 지금 그래도 요시노 밥신 라인의 요시노 벨톨라 라인의 가장 지금 단점이 바셀루스 선수 그 역습 상황에서 바셀루스 선수가 뛰어나갔을 때 이 바셀루스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요시노 선수나 밥신 선수가 그렇게 기동력이 빨라서 역습에 참여해줄 수 있는 형태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드가 선수와 바셀루스 선수 두 명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고 이날 그런 상황에서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면은 김천 수비수들이 리커버리를 들어올 거기 때문에 최소 4대2나 5대2의 상황에서도 바셀루스 선수가 한 2명, 3명을 달고도 크로스나 슈팅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얼마나 본인이 폼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증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솔직히 전반전 경기력이 그래도 좀 대구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거 전수판 못 움직이니까 하는데, 에드가 쪽에서 물론 이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저는 바셀루스 선수가 그래도 온도볼이 되는 상태에서 이 드리블로 통해서 공 간수를 잘할 수 있고, 이게 유의미하게 김천 페널티 박스 쪽으로까지 접근이 가능했던 유일한 공격 패턴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왔던 이 파진되는 공격에서 파울을 얻어내고, 또 우리가 프리킥을 얻어냈을 때 홍철이라고 하는 프리키커가 있기 때문에 홍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플레이도 되게 많아졌었고요. 그리고 바셀루스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침투하면서 에드가 선수가 그에 맞게 또 침투가 돼 있었어요. 제가 맞습니다. 에드가 선수가 이날 확실히 좀 원하는 움직임이 본인이 원했든지 아니면 팀적으로 지시가 들어갔든지 하나 보였던 장면은 의도적으로 김봉수 선수한테 거의 뒤쪽 김봉수 선수의 시선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헤딩을 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김봉수 선수가 제주에서는 센터백도 소화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문 센터백의 그런 기질을 갖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에드가 선수는 사실은 공중볼이 강한 센터백들도 어려워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제 에드가 선수가 상대적으로 헤딩 싸움을 많이 이기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보였고, 그래도 아무래도 시즌 초다 보니까 그런 머리에서 미사일이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전반전에서 좀 유의미한 장면이 전반 32분이었는데 바셀루스 선수가 이제 왼쪽 김천진영 왼쪽 이제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수비수 2명을 앞에 두고 크로스를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에드가 맞습니다. 머리 높이에 정확하게 딱 알맞게 나온 크로스였는데, 이걸 에드가 선수가 김봉수 선수의 경합에서 이기면서 헤더를 연결했지만 이게 또 간발의처럼 골대로 또 빗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저는 대구가 노려야 될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에드가 선수가 기본적으로 발로서 뭔가 슈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골대 가까이 에드가 선수가 달려 들어오면서 헤딩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 후반에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전반에 이런 좋았던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오긴 했지만 후반에는 너무 서서 헤딩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일단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전반에 좋았던 장면이 저는 한두 군데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역습 패턴에 대해서도 방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즌부터 최영권 감독이 좀 의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가 골킥을 할 때 상황인데, 골킥 혹은 스로인 할 때 상황인데, 그때 전방 네. 압박을 가해요. 이게 전반 39분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방 압박을 가하는데, 저는 전부터도 얘기를 했고, 전술 분석 콘텐츠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전방 압박이 계속 곁들여져야 된다. 왜냐면 너무 쉽게 30m, 40m를 상대한테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막, 뭐, 리버풀이나 뭐, 아니면은 뭐, 지금 올 시즌의 강원, 아니면은 뭐, 포항, 지난 시즌의 포항, 이렇게 강한 전방 압박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쉽게 30m, 40m를 줄 필요가 없다고 계속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런 장면이 나와서 좀 보기가 좋았고요. 기본적으로 강현무 선수를 중앙에 두고 그다음에 김재호 선수와 김봉수 선수가 양 옆에 서 있는 그런 골킥 빌드업, 짧은 빌드업 형태를 처음에 상무가 취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계속 전방 압박을 맨투맨으로 강하게 붙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처음에 한 두세 번 하다가 실수가 계속 나왔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는 강현무 선수가 도저히 이걸 풀어나올 수 있는, 팀적으로 풀어나올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보니까 다들 선수들을 앞으로 보내고 그냥 긴 롱킥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리하죠. 왜냐면은 김강산, 김진혁, 고명석, 요시노, 벨톨라, 에드가 다 키가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볼을 딸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당탕탕을 해도 저희가 무서울 게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무가 그거 후방 빌드업을 그렇게 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를 잘 이용했던 전방 압박이었고, 애초에 그 장면에서 실수가 한 두 번 나오면서 저희가 또 위협적인 찬스를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조금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그 맥락에서 좀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세트 플레이에서 전방 압박하는 거 봤잖아요. 상대가 이거 풀어나올 능력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완전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프라인 근처로 오기 시작하면 팀적으로 저는 압박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잘 알지만 김봉수 선수는 볼을 잘 차는 선수지만 김재우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재우 선수 실제로 그 바셀루스의 득점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미드 중간에 그런 하프라인 근처에서 김재우 선수가 볼을 잘못 몸을 해놓고 잡았을 때, 몸을 돌리지 못하고 잡았을 때 바셀루스 선수가 순간적으로 튀어가서 인터셉트를 했던 장면이 아마 골에 제일 가까웠던 찬스였을 것 같은데 이번 아마 경기에서 그게 XG 값이 되게 높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셀루스 선수를 활용해서 조금 더 한 5m에서 10m 정도 높은 위치에서만 압박을 시작했어도 저는 상무 선수들이 풀어나올 재간이 오늘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애초에 그리고 후방에서 어떻게 풀어나올 건지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원두재 선수와 그 다음에 김진규 김진규 선수, 그렇죠. 김진규 선수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애초에 그냥 내려와서 받고 들고 올라가는 그런 되게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정도의 빌드업이라고 하죠. 그거를. 고등학생 정도의 빌드업을 많이 하는 형태를 후방 빌드업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에드가 선수와 바셀루스 선수를 활용해서 저는 이 패스 줄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찬스도 많았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앉아서 가드를 올릴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쉽게 볼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금 더 방해를 했으면 의외로 이 선수들이 루즈볼 상황이 턴오버가 나오면서 저희한테 공격 찬스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그 바셀루스 선수가 더 많은 거리를 필요로 하진 않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 거리가 멀다 보면 고재현 선수도 일단 공을 가진 상태에서의 장점보다는 침투를 해서 들어오는 장면이 더 인상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을 끊었을 때 고재현 선수가 할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연결이 되는 아쉬웠던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늘상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해왔던 건데, 이게 라인을 너무 내려도 지금 문제라고 했는 게, 저희가 공을 탈취했을 때 그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어떻게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 길단 말이죠. 맞아요. 어떻게든이라는 말이 되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혼자 30m, 40m를 드리블 하면 아무래도 공보다는 사람이 빠르잖아요. 수비를, 그러니까 드리블하는 사람보다는
수비 기술들이 빠르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그 수비수들 빠른 거에서 더 빠른 게 그 빈 공간으로의 그 전환 패스. 그렇죠. 그건데 사실 그걸 하려면 그건 사실 논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사람보다 공보다 막 사람이 빠른 게 맞죠. 그리고 이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는 영역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빠르긴 한데 이제 아. 공을 들고 뛰는 사람보다는 그쵸, 공이 그쵸. 없는 사람이 빠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면 이제 그 영역 싸움에서 공을 가장 쉽게 좀 우리 팀의 공간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저는 영역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거기서 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이게 바셀루스가 온더볼로 올라가는 그 상황밖에 없잖아요. 지금 캐링 더 볼이 되는 상태가. 그렇죠. 예. 완전 이거 소위 뭐 다른 스포츠로 치면 러닝백인 거죠. 그렇죠. 네. 공을 들고 뛰는. 음. 그래서 전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물론 뭐 작년보다는 뭐 좋았다 하지만 글쎄요. 좀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리고 이게 예. 기본적으로 이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그러니까 낮게를 유지하는 거를 대부분으로 해도 하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게 스타일이거니 하는데 이제 순간순간 팀이 확 끌어올리면서 전방 압박을 가하면 여기서 상대가 당황하면서 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변칙적인 수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냥 가드만 올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사실 가드를 올리고 있더라고도 잽은 한 번씩 날려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잽이 없이 그냥 가드만 올리고 있으면 상대 입장에서 그냥 패라고 가만히 있는 뭐 그냥 샌드백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개막전이면 보여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보수적일까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대구 팬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는 선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누군지는 뭐 알겠지만 저는 고재현 선수가 좀 많이 아쉬웠다는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고재현 선수가 어떻게 유기가 됐는지 저희가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웬건님 보시기에는 고재현 선수가 오늘 좀 많이 좀 안 보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고재현 선수는 늘 하던 대로 했어요. 제가 느끼기엔. 고재현 선수가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도 고재현 선수가 기본적으로 뭐 본인이 막 공을 가지고 선수들 움직이면서 메이킹을 하거나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드가 선수가 떨궈주는 공을 받고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의 선수이기 때문에 에드가 선수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은 공중볼 경합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세컨볼이 고재현 선수의 발에 닿는 그런 장면 자체가 별로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이 얘기를 나중에 전술 분석을 따로 영상을 파면서 아니면 호외를 하면서 다룰 줄 모르겠는데 고재현 선수가 황재원 선수가 아니면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황재원 선수가 오늘 기본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멀었고 황재원 선수의 위치가 정치인 선수와 그 박민규 선수를 둘이서 혼자나 아니면은 막 그렇게 1대1 상황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그 황재원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고재현 선수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둘이 플레이 메이킹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얘기해 볼게 어떻게 보면은 김천 상무가 그래도 그나마 유의미하게 좀 들고 나왔던 부분 전술이 대구의 윙백을 끌고 나왔던 게 가장 좀 돋보였다라는 그런 노트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조금 겹치는 내용이라서 막 너무 길게는 얘기는 안 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5백을 깨기 위해서 그 상무는 노리는 점이 확실했죠. 그래서 그 황재원이나 아니면 홍철에서부터 차근차근 선수를 끌고 나오면서 중앙을 공격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정석 같은 건데 5백을 깰 때. 그래서 이 황재원 선수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치인 선수를 압박해야 되는 상황에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박민규 선수를 압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명 김진혁 선수가 도와주면서 2대1의 매칭을 이루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2대1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황재원 선수의 폼은 저는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비적으로도 뭐 정치인 선수도 솔직히 황재현 선수한테 그냥 정리당했죠, 서열. 아니 뭐 이게 그대로 서열 정리 당했죠. 예. 서열 정리 당했다고 저는 가감히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황재현 선수 이번 시즌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황재현 선수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라인만 타는 그런 동선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공격을 할 때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이번 경기도 기억나실 거예요. 중앙경에서 슈팅 한번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반전 때 그거 나왔던 슈팅도 되게 좀 좋았고. 네. 그래서 동선을 굉장히 지능적으로 가져가. 이 선수 진짜 저는 이번 시즌 더 성장을 할 것 같은 게, 중앙으로 돌아와서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킥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예. 맞습니다. 후반전 이번 때 경기에도. 후반전 네. 때 그런 장면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네. 야 재원이가 이제 국대를 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게 반대편 예. 킥이 뭐 그냥 에드가 선수를 향했던 침투 킥도 있었고, 홍철 선수를 향한 그런 전환해주는 그런 킥들도 있는데 너무 정확해요, 다들. 음, 음. 그래서 황재현 선수가 크로스도 하는 장면도 나왔고, 그러니까 윙 플레이도 하고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의 플레이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가 지금 날이 바짝 서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플레이가 틀리는 게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이 판단력이 지금 완전 잘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황재현 선수 같은 선수를 두고 고재현 선수를 활용 못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황재현 선수가 이런 지금 폼인데 고재현 선수랑 투맨 게임이 안 된다는 게, 고재현 선수가 아무래도 이 언더볼 상황에서 약점을 계속 저희가 지난 시즌부터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한 미드필더 한 명이, 볼을 잘 차는 미드필더 한 명이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이 오른쪽의 빌드업이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그 최영훈 감독이 이 연습 경기에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보였거든요. 박세진을 오른쪽으로 배치하면서 요시노를 스위퍼로 배치를 하고 미드필더처럼 활용을 하면서 일종의 약간 포백과 쓰리백을 혼용한 형태의 그런 포메이션을 연습 경기에서 활용하는 걸 봤었는데, 저는 그게 플랜 A일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수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고재현 선수, 황재현 선수, 박세진 선수는 고재현 선수를 단점을 덮어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시노, 벨톨라, 그다음 박세진 중앙 라인도 볼을 굉장히 잘 차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황재현 선수가 혹은 홍철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는 걸 보면서 최 감독이 이거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생각은 저는 받았었어요. 근데 네. 근데 오늘 나왔던 사실 경기 플랜을 보면은 작년 대구에 거의 작년 대구였죠? 똑같죠. 예. 네, 똑같죠. 뭐가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느끼기엔 느낌 도르인 것 같고요. 예, 그냥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그냥 전방 압박이 조금 가미된 정도? 그것도 사실은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만, 저는 인플레이 상황에서도 그 순간적인 전방 압박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계속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얘기하실 거 있나요? 아니면은 또 다른 얘기를 해볼래요? 다른 얘기 뭐 일단 한번 넘어가면 좋겠는데. 정치인 선수 어떻게 보셨나요? 티인이 혼자 K리그2에 있던 것 같아요. 정치인 선수가 만약 대구에 이제 제대하고 대구 돌아오잖아요. 저는 자리 없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지금 이대로만 하면 자리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치인 선수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랑도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정치인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코칭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진혁 선수를 끌고 나오라고. 그래서 끌고 나왔을 때 이제 다른 동료들이 김진혁 선수의 뒷공간을 활용하게 해라, 이것까지는 이행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제가 저 자리에 있어도 이거는 할 수 있는 플레이고, 이 이후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김진혁 선수를 끌고 나왔을 때 본인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지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1군 선수냐 아니냐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치인 선수가 결국 선택한 거는 그냥 볼을 들고 우다다다 들어가면서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많았는데,
그 상황에서 황재원 선수와의 원온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황재원 선수가 그냥 너무나 쉽게 막는 모습이 보여서 나중에는 정치인 선수가 신경질적으로 황재원 선수를 한번 밀치죠. 예. 그래서 황재원 선수가 그냥 이 윙과 윙백 싸움의 매치업에서 그냥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치인 선수는 확실히 단점이 많이 안 고쳐지는 게 많이 보여요. 막 이게 지능적인 플레이가 단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능적인 플레이도 조금은 많이 부족해서 저는 돌아왔을 때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좀 절실하게 느꼈네요. 사실 고재현 선수가 뭐 올해 끝나고 이제 입대를 하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저 자리를 누굴 써야 되나고 해서 하면은 사실 사람들 정치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치인 선수, 고지현 선수는 마무리가 좋은데 그래도 그러니까요. 전 그래서 항상 그 정치인 선수 얘기할 때마다 아니 저 양반들은 어떻게 정치인이라는 선수를 7년이나 봤으면서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걸까 저는 싶긴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김천 갔을 때도 그 이참에 뭐 그래 상무 간 것도 진짜 이거는 뭐 잘해서 사실 잘해서 가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상무가 그렇죠. 뭐 선수를 멋대로 뽑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좀 성장을 해왔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지켜봤을 때는 그냥 뭐 입대하기 전과 거의 그대로인 모습이라서 그게 좀 되게 안타까웠죠. 저는 오히려 맞습니다. 오늘 만약 김천한테 골을 먹는다 했을 때 정치인 선수가 만약 골을 넣었다? 그러면서 그때는 뭐 기분이 나쁘겠지만 나중에 뭐 제대하고 왔을 때 그래도 우리 팀 왔을 때는 좀 플러스가 되는 선수가 되겠구나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차라리 모습이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게 문제죠. 맞습니다. 예. 저는 그 작년에 K리그2에서 뭐 헤드트릭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쳐다도 안 봤던 게 리그2와 리그1은 엄연히 다른 무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 선수에 대한 그렇습니다. 얘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반 부분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문제의 후반전으로 넘어옵니다. 예. 네, 일단 후반은 시작하자마자 바셀루스 선수, 폼이 가장 좋았던 바셀루스 선수를 빼고 세징야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패착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결과적으로도 결과적인데 그냥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이었어요. 그냥 뭐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기에도 바셀루스 선수가 너무 좋았거든요. 전반에. 네. 저는 오히려 바셀루스 선수랑 세징야 선수를 뺏는 게 아니고 만약에 했을 거면은 맞다. 3+1이서 안 되구나. 에드가 선수를 뺐어야죠. 만약에 그렇게 할 거였으면. 굳이 그렇게 할 거면 정말 맞습니다. 후반전 한 60분쯤에 이제 에드가를 빼고 세징야를 넣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했고 그거 말고는 딱히 그리고 교체가 안 보이긴 고재현 선수가 빠졌어야죠. 45분 교체를 할 거였어요. 그럼 뭐 박용인 선수라든지 뭐 김영준 선수가 좀 보이긴 하네요. 공격 쪽에서는. 네, 뭐 그런 식으로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박세진 선수를 저 자리에 놔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실 전방 세쪽자리에 놔둬도 되죠. 오히려. 사실 그게 네, 아니면 어, 어. 장성원 선수를 저기 자리에 놔도 돼요. 그렇죠. 장성원 선수를 윙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거기에서 나온 선택지 중에서 저는 파프타임 때 만약 했으면 고재현 선수를 빼고 박세진 선수를 넣으면서 3-4-1-2로 이제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도 동의를 하는 게 바셀루스 선수, 에드가 선수가 링커 역할을 도와주긴 하지만 바셀루스 선수는 본인이 드립을 하는 거 아니면은 뒷공간 뛰는 거 두 개밖에 선택지가 없는 선수기 때문에 네. 박세진 선수가 만약에 고지현 선수 자리에 출전을 해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했으면 아마 바셀루스 선수가 더 살아나는 그런 모습도 보였을 거예요. 전 오히려 만약 그랬으면 막심님의 약간 박세진 선수를 좀 약간 음해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본인이 근데 막심님도 이게 좋아하는 활용인 게 1.5선에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실 막심님도 그걸 원하는 활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재현 선수 자리에 저는 만약에 진짜 교체를 할 거였으면 한 명이라도 교체를 하고 싶었다면 바셀루스 선수를 뺄 게 아니라 고재현 선수가 빠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저희가 이게 뭔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본인이 바셀루스 선수한테 뭐 사과를 한다, 뭐
세징야 선수를 넣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일국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 판단 하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어떤 선수가 뛰고 싶어 한다고 아무리 그 선수가 핵심 선수라고 해도 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선수를 넣기 위해서 지금 폼이 좋은 선수를 뺀다. 왜냐면 바셀루스 선수는 보조 배터리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경기 후 이제 인터뷰를 봤을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이거는 굳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때에서 뭐 저 바셀루스 빼고 세징야를 넣은 거는 전적으로 그건 내 선택이었다. 뭐 사실 세징야가 45분 정도 뛸 수 있다고 뛸 수 있는 체력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뭐 바셀루스보다 세징야가 가지고 있는 결정력이 되게 좋다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교체를 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저도 동감해요. 근데 그제 거기서 이제 뭐 세징야가 너무 뛰고 싶어 했기에 바셀루스에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면은 그거는 사실 저는 세징야, 바셀루스 둘 다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싶긴 하거든요. 특히 맞아요. 바셀루스는 예. 진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바셀루스 선수는 기본적으로 오늘 끝나고 사인하는 과정에서도 인사도 안 하고 버스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다 진짜. 언해피가 뜨는 건가? 아니 언해피가 뜰만하죠. 왜냐면은 정말 어이가 없는 교체이기 때문에.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대구의 후반전이 이렇게 좀 약간 좀 루즈해졌다고 해야 꼬였죠. 꼬였다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예. 일단 물론 바셀루스 선수가 빠지면서 팀적으로 스피드가 떨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세징야 선수가 아무래도 볼을 잡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상무 선수들이 붙을 시간도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정적으로 되죠. 그렇게 이제 돼버리면 수비 셋업이 그만큼 이제 좀 쉬워진다고 하는 게 맞을까? 수비로 이제 전환으로 했을 때 약간 이제 시간이 더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되면서 라인도 잡고 그러면서 이제 대구가 가장 좀 힘겨워하는 그 정적인 플레이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대구의 후반전이 좀 많이 꼬였죠. 그리고 이 대구의 후반전을 꼬였을 뻔한 거를 김천이 자기 스스로 이제 대구에게 이제 매듭을 풀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골대를 받았죠. 김재혁 선수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슈팅한 게 이제 김천 수비수 맞고 이제 김천 골대를 맞고 이제 나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후반 막판에 이제 김천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였나요? 그때 김천 선수가 헤딩을 한 게 김천 또 골대를 맞으면서 나왔던 게 있었는데 네. 거의- 저는 네. 사실은 이 골대 두 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아쉽다고 말하는 게 되게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건 아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그런 식으로 네. 그 상대가 못해서 이기기를 바라는 건 연속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 대구 축구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진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의 실수를 이제 바라면서 하는 축구는 그건 진짜 저도 웬건님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축구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저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좀 약간 스스로를 깎아내려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네, 그렇죠. 좀 그런 축구를 해서 이기면 그럼 이긴 거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시즌 초기도 하고 저희가 그걸로는 사실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지금 이번 시즌 경기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딱 이제 점점 잘하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색깔을 띠는 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수비 블로그를 계속 공략할 팀들은 점점 늘어나가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골대 2번 혹은 자책골에 가까운 상황이 2번이나 발생을 했다는 건 그게 운이 안 따라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이기려는 요행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기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 맞습니다. 뭐 그런 거는 사실 남의 불행을 바라는 거는 좀 그건 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건님께서 적어준 노트 보니까 김강산 포리베로라는 요게 있는데
뭐 사실은 김강산 선수가 뭔가 뭐 이렇게 해라라는 지시가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제 백스리를 섰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숫자 문제를 그거 좀 채우기 위해서 김강산 선수가 조금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강산 선수가 확실히 축구머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본인이 이제 미드필더가 좀 힘겨워할 때 뒤로 바짝 붙어주면서 패스 길을 하나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오늘 김강산 선수가 K리그 데이터 포털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요. 네. 그 혹시나 보시면 아마 롱패스가 되게 많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홍정훈 선수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것처럼 양쪽으로 찢어주는 패스도 저는 오늘 성공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네. 김강산 선수가 오늘 저는 확실히 저희끼리 이제 사석에서도 얘기를 할 때 이제 다음 스위퍼가 누가 될 것이냐, 뭐 요시노가 될 것이냐, 뭐 고명석이 될 것이냐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김강산. 이제 저도 김강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김강산 선수가 저는 이걸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늘 경기력은 너무 상대가 물론 공격적으로 너무 떨어지긴 했지만 그 디테일이 김강산 선수가 보여준 오늘 폼은 장난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 문제는 좋았고. 문제는 이 선수가 군대를 가버리면 아직 뭐 이번 시즌에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고민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선수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또 그 자리를 또 메워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거대로 또 공백이 되게 클 거라 가지고, 예.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거에 좀 이어서 뭐 요시노 선수가 저는 스위퍼를 서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팀적으로 좀 준비가 된 게 있으면 저희의 약점을 많이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안정을 택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 감독은 그래서 예. 그럴 거면은 김강선 선수를 써라. 김강선 선수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결국에는 후반전에는 뭐 사실 대구도 그렇고 김천도 그렇고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이제 김천의 골이 나왔습니다. 후반 32분이었죠. 네. 누구냐? 김민준 선수가 코너킥으로 올려준 크로스를 원두재 선수가 프리 헤더로 이제 연결 지으면서 김천 상무가 원정팀의 첫 골을 이제 넣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넣은 장면 보았을 때 원두재 선수를 아무도 안 막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는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저희가 보통 수비 코너킥 혹은 세트피스 수비를 할 때 보면 에드가 선수가 존을 커버를 하고 이제 에드가 선수가 지역을 형성하면서 헤딩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에드가 선수나 아니면 다른 선수 한 명 더, 2명 정도가 이제 보통 지역 방어를 하고 나머지 선수는 맨투맨을 선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 세트피스 수비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수비였어요. 왜냐면 일단 에드가 선수는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중간에 존을 형성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돌아 뛰어 들어가는 원두재 선수와 그 다음에 원두재 선수 뒤에 있는 김봉수 선수,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아무도 마킹이 안 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왜냐면 맨 마킹이 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누구 막을지에 대해서 이게 꼬였군요. 의사소통 자체가. 그리고 고명석 선수도 제 생각에는 존을 형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할 때. 근데 고명석 선수와 에드가 선수의 존 위치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둘은 같이 그냥 같은 공간을 커버하고 같이 서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는 선수가 아무도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프리 헤더가 나오게 됐고, 이거는 전적으로 감독 차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세트 플레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스처럼 누가 어떻게 배치를 하냐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게 수정이 안 된 게 말이 안 되죠. 고명서 선수와 에드가 선수의 위치가 정말 일단 그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 왜냐면 그거는 일종의 장기말처럼 세워놓고 시작하는 두 명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사실 그 세트 플레이가 시작될 때 이렇게 배치가 된 걸 보면 코치진이 소리를 질렀어야 돼요. 이거는 뭐 질러서 안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맨투맨 마킹도 이 맨투맨 마킹이 놓쳤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선수 개인의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이거는 존부터가 일단 형성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너무나 먹히지 않아도 될 골을 먹힌
거라 좀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게 두 명이 프리가 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저- 따로 스크린 플레이를 한 것도 아니기 뭐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골대 이제 그쪽 이제 건너편에서 봤을 때도 저게 원두재가 왜 나왔지? 하는 것부터가 좀 말이 안 됐고, 그리고 가장 기분 나쁜 게 울산 소속인 두 선수한테 그렇게 당했다는 게 전 되게 기분 나빴어요. 맞습니다. 울산이 독을 풀었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 골로 역달각을 당했죠. 그리고 전 또 되게 조금 좀 뭐랄까, 이게 지니까, 게임을 지니까 자꾸 모든 게 좀 안 좋게 보이는 게 있긴 한데, 이게 저는 맹건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대구가 지금 후반전에 나왔던 교체 타임라인을 보니까 일단 하프타임 짜증야가 들어왔었고, 그다음 두 번째 교체가 이루어졌던 게 후반 39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 45분에 이제 교체가 있었고, 그 교체 카드를 3장 쓰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뭐 감독 판단에 따라 가지고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네. 저는 그건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 교체 타이밍 자체가 하프타임 때 한 번 했고, 이제 김천은 그 뒤로 이제 계속 공격적인 카드를 넣었단 말이에요. 김민준 넣고, 그 다음에 뭐 이용준 빼고, 이중민 넣고, 그 다음에 정치인 빼고, 그 다음에 최균? 얘도 울산했네. 어떤가 이렇게 해서 좀 공격적인 선수들을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맞습니다. 대구 벤치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됐는데, 그게 없고 오히려 김천한테 선제골을 먹힌 다음에야 뒤늦게 교체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김천이 앞서 언급했듯이 디테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의 수비를 잘 공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김천이 준비를 했냐? 그냥 체력이 떨어진 선수를 계속 바꿔줬어요.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 그러면은 있는 어쨌든 대구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골이 들어갈 건 예상을 못했지만 홈 경기잖아요. 그냥 대구는 이기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면서 찍어 누르자라는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교체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체력이 떨어진 선수 또 바꾸고 조금이라도 빠른 선수 바꾸고 계속 그냥 포지션 갈아 끼우기 수준의 교체를 했는데 이게 먹혀 들어버린 거죠. 나중에 후반에 보시면은 저희가 전환 싸움에서 계속 밀리게 되거든요. 뭐 3대2, 4대2 막 수비수들이 계속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수비수들이 잘 막아준 거에 비교해서는 애초에 이 노림수에서 완전히 당했고, 그러면은 저는 요시노 선수, 베톨라 선수 오늘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이 요시노 선수와 베톨라 선수가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요시노 선수와 베톨라 선수를 한 명을 빼고 기동력을 살려줄 수 있는 자원을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황재훈 선수를 중앙으로 옮기면서 장성원 선수를 우측으로 놓으면서 황재훈 선수한테 그런 역습 방어를 도와주게 하던지 그런 수싸움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놨어요. 고재현 선수 해줘. 너 믿어. 고재현 해줘. 뭐 에드가 해줘 했는데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고재현 선수의 교체 타이밍도 저는 굉장히 아쉬웠다고 봅니다. 오늘 폼이 너무 안 좋았어요. 물론 운이 안 좋기도 했고 기회 자체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공을 가졌을 때 그런 차이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작에 바꿔줬어야 되는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현 선수 하프타임 때 안 바꿨으면 한 70분 때, 최소 70분 때는 바꿔줬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좀 짧게 잡으면 한 65분? 그때는 했었어야 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뭐 수비적으로 고진 선수가 공헌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필드에 남기게 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사실 이 박용희 선수 교체가 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박용희 선수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장성원 선수가 이쪽 윙 자리에 있으면서 황재 선수가 중미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좀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아쉽고, 그리고 사실 박용희 선수가 이때 들어가서 뭐 짧은 시간은 부여받긴 했지만 좀 이렇다 활약은 좀 없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박용희 선수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경기에서도 잠깐 출전을 했었는데 폼이 좋다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래서 박용희 선수를 이제 올릴 거라고 예상은 했죠. 왜냐면 교체 명단에서 출전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맞는 선택이었는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박용희 선수가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원했던 필요한 교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천 상무가 이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얻으면서 개막전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고, 반면 대구 FC는 창단 이후로 계속 개막전에서 무승을 거두면서 또 2024 시즌을 또 힘들게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징크스도 좀 말하기가 부끄러운 게, 뭐 이게 뭔가 하고 운이 없어서 역시나 우리는 징크스야라고 해야 되는 거지, 뭐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징크스 타령하는 것도 좀 정신승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기 휘슬 불고 막 뭔가 점막에 쌓였을 그 경기장이 좀 점막에 쌓였거든요. 네. 조용했어요. 다들 이게 뭔가 싶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내가 지금 본 게 뭐지 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좀 후반전 경기력은 너무 처참했었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입생들 그냥 살짝 그냥 소감만 얘기하고 경기를 마무리할까요? 이번 경기를? 예, 좋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 나왔던 이제 신입생 선수가 고명석과 요신호 선수, 이 두 선수가 나왔죠. 네. 어떠셨나요? 뭐 일단 고명석 선수는 얘기했다시피 뭐 김천의 공격 자체가 그렇게 위협적인 않아가지고 아예 좀 지켜보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애매해요. 네. 아직 뭘 말할 수가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빠르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저도 뭐 맨마킹 잘하네, 빠르다 이런 느낌? 그리고 경기장에서 사실 저희는 이제 경기를 보는 것보다 응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하. 만약 경기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중계로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예.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요신호 요신호 선수는 그냥 일본 이진용이. 예. 저는 요신호 선수 정말 너무 다 잘하네요. 이게 전개도 할 줄 알고, 수비도 타이트하고, 커버도 할 줄 알고, 공간에 대한 능력 인지하는 것도 있고, 요신호 선수 저는 정말 좋은 선수 잘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일본 이진용 선수라고 한 게 이게 뭔가 좀 못해서 그렇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이진용 선수. 뭐 이진용 선수를 혹시 지금 폄하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진용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버전이 이 버전이다. 저는 요신호 선수 오늘 만점 중에 만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그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나았다고 보는 게 저는 유선호 선수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벨솔라 선수랑 같이 나오면서 보조 빌드업도 잘 해주고, 뭐가 맹건님 얘기했던 것처럼 수비도 되게 좋으면서 롱패스라든지 그런 이제 패스들을 어떻게 빌드업의 기점이 되는 상황도 좀 있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애초에 저는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빵이 좋은 선수라는 게 확실히 느낌이 받았기 때문에 벨토라 선수랑 요신호 선수가 빌드업을 할 때 저희가 중앙에서 그래도 볼 소유가 전개가 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저희가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앙 미드필더 2명 중에 1명은 박스 타격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벨돌라 선수가 지난 시즌에 그런 중거리를 하나 넣기는 했었어도 기본적으로 박스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요신호 선수가 벨돌라 선수가 너무 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게, 저는 요신호 벨톨라 라인이 이제 새로운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뭔가 정적이긴 했었습니다. 예. 요신호 선수는 그래도 이게 확실히 축구 지능이 좋다고 느껴지는 게,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요신호 선수가 중앙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그런 찬스를 노리는 장면이 발생을 해서 그게 요신호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게 맞는 옷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최적화된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스쿼드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저는 지금 떠오르는 선수라 하면은 저는 박세진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나마. 그렇죠. 근데 박세진 선수를 쓰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선 좋아지겠지만, 기본빵이 조금 약하죠. 이게 수비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팀적으로 좀 전술을 만져가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최영원 감독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요시노 벨톨라 뭐 이대로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대로 써도 뭐 할 말은 없는 게 그 이제 중앙 미드필드에서 빌드업에 되는 그 두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비도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고 음, 그렇다면 중원의 안정을 위해서 이 두 선수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중앙 미드필더 두 선수 중에서 한 선수가 박스 타격이 가능해야 되고 공격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두 선수가 맞는 선택이냐 하면은 그거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저는 그래도 요시노 선수한테 가능성이 보이는 게 이 선수는 타이밍이나 그런 공간을 먹는 것 자체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마무리 능력이 있냐 없냐를 이제 다음 경기들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요시노 벨토라 라인이 나왔을 때 그래도 아까 맹건님 얘기했던 거 요신 선수가 후반전 때는 그래도 박스 쪽으로 좀 많이 좀 들어오면서 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다음 경기 때 좀 피드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고 저는 진짜 고재현 선수가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예. 이게 확실히 이게 10번의 저주가 있네요. 그러게요. 이게 진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고재현 선수의 어떤 그 성향상 아직 많이 뛸 수밖에 없는 거긴 해요. 근데 뭐랄까 약간 좀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계속 지금 나오게 되면서 이 오른쪽이 진짜 이거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됩니다 진짜.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경기 이제 0대 1로 대구가 개막전에서 패배를 했고 저희는 이제 다음 이제 2라운드가 포항 원정입니다. 네. 그 얘기 조금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잠깐 저희가 지금 VH를 듣고 그 포항과의 경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VH 듣고 돌아오실게요. 저 푸른 팔공산 넘어 더 높이 하늘 위로 하늘색 꿈들과 함께 저 별을 따러 가자. 샤랄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라. 저 푸른 팔공산 넘어 더 높이 하늘 위로 하늘색 꿈들과 함께 저 별을 따러 가자. 푸른 2라운드가 됐고요. 이제 1라운드 경기가 끝나면서 이제 1승 팀과 1패 팀 그리고 1무 팀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구는 1패 팀이 되면서 지금 9위에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포항도 개막전 동해안 더비에서 1패를 하면서 서로 1패를 아는 상태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된 두 팀입니다. 예, 일단 맞습니다. 스틸라드에서 펼쳐지고요. 작년에는 일단 대구가 리그에서 포항을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그 네. 상대 전적도 포항이 12승, 11무, 그다음에 대구가 9승을 한 상태입니다. 역대 전적은.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진 경기를 전부 한 골 차로 졌던 경기고요. 이 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지금 잠재적 강등 라이벌이라고 하는 요새 장강라 잠강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번 일정에서. 3월 일정에 특히 그렇습니다. 네. 3월이 그래서 포항 원정에 그리고 다음이 수원 FC. 수협 홈 경기 그다음 31일이 광주 원정인데 사실 이 지금 포항과 수협 어떻게 보면 지금 개막전은 까본 상태에서 야 요 팀 조금 우리랑 같이 갈 팀인데 했던 이 두 팀이거든요. 4월 3일에 강원까지. 강원은 이제 음. 생각보다는 잘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시즌 초에는 잠강라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5경기들이 되게 중요해서 여기서 승점을 최소한 한 7점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필요했는데 음, 일단 첫 경기는 저희가 0점으로 시작을 하고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포항 뭐, 원정을 가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울산과 포항 경기를 이제 맹건님께서 보셨을 거니까 네. 그 경기를 가지고 조금 한번 이제 포항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포항에서 그래도 조금 좀 눈길이 갔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나요, 맹건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로 지적을 해야 될 게 포항에 부상자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핵심 자원들이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플랜 A일지 아닐지는 예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다른 포메이션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포항이 그 전에 아침 16강이었죠. 전북과의 경기 두 경기와 그리고 울산과의 개막전 경기를 봤을 때 글쎄요. 전 이호재 선수를 활용하는 게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선수가 공미로 갈 짬은 아닌데 왜 자꾸 거기로 있으며 대체 포항의 백스리는 왜 서는 건가 좀 싶긴 했거든요. 네, 이게 백스리도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그 새로 영입된 이름이 엄청 어렵던데 아스프로포타미티스 선수. 아스프로, 예, 호재소은 선수입니다. 예. 네, 그 아스프로 선수가 이번에 퇴장을 당하면서 저희랑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백스리를 사용을 했었고 완델손이 윙백, 그다음에 박찬용, 아스프로, 그다음에 한 선수가 이동희 맞아요. 이동희 선수 이렇게 백스리를 쓰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제 그 김융선 선수 변칙적으로 김융선 선수가 왼발잡이고 왼쪽 윙백을 원래 쓰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배치를 하면서 중앙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인버티드를 사용하는 그런 전술을 활용을 하고요. 한찬희 선수를 중앙에 그런 기점으로 놓는 그런 점들이 보였고 그 다음에 투톱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조르지가 보통 한 자리에 들어가고 호영준 혹은 그 이호재 선수가 들어가서 클래식한 투톱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조르지와 그 허영준이 조금 더 약간 골을 넣는 선수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조르지를 이용해서 허영준 선수가 골을 넣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 좀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톱을 활용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포항의 투톱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언할 수 있어요. 저는 이대로 포항 투톱을 안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세 경기 다 봤을 때 박태하 감독님이 생각이 있으면 안 쓸 거예요. 절대 안 쓸 겁니다. 조르지 선수 정말 좋았는데 네. 조르지 선수를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리기 위해서는 투톱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드필더를 한 명 추가를 하든지 해서 조르지 선수가 조금 덜 내려오게 해줄 수 있으면 조르지 선수가 플레이를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투톱을 만약에 고집을 한다면 생각보다 저희가 좀 쉽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르지 선수 얘기 나왔을까 하는 건데 포항이 그 데카 선수가 나오고 나서 그 공백을 잘 메웠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어느 부분은. 근데 네. 제카가 포항에서 그렇게 좀 활약이 포항에서 그렇게 눈길 끌었던 것도 물론 골 결정력도 결정력이지만 전방에서 그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이 되게 좋았던 선수였고 그러면서 이제 포항의 2선 라인이 그렇게 좀 부하가 많이 안 걸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르지 선수는 좀 그거랑은 다른 부류의 선수거든요. 물론 스피드 빠르고 힘 좋은 건 알겠지만 수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 여전히 똑같은 그 형태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 미드필더 조합이 그 김준홍 선수 이 도련님 이름이 뭐였죠? 김준호. 네. 이름이 헷갈리네. 김준호 선수랑 한찬희 선수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뛰어나고 수비 리커버리가 좋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역습을 하는 상황에서 아니면 저희가 전환 상황을 가져갈 때 이 선수들보다 스피드적으로 에너지 레벨적으로 압도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저희 미드필더는 아마 요시노 벨톨라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은 답답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한찬이 오베르단이 나오면 또 얘기가 다르죠. 오베르단이 그렇죠. 나오게 되면은 오베르단 선수가 후반에 나왔습니다. 울산과의 홈 네. 개막전에서. 예. 만약에 오베르단 선수가 선발 한찬이와 짝을 이룬다. 저는 미드필더 씹어 먹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참. 왜냐면 이 오베르단 선수는 또 커버도 되기 때문에 이제 한찬희 선수가 좀 부족했던 점을 오베르단 선수가 메꿔줄 수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역습 상황에서 생각보다 재미를 못 볼 수도 있다. 포항이 백스리를 사용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최영건 감독한테 던져지는 질문이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지금까지 포항의 세 경기를 봤을 때 맹건님을 봤을 때 어떤 공략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똑같이 백스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완델손의 뒷공간, 음, 우측 윙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박찬용 선수가 전방 압박을 전방 그 압박 수비를 하기 위해서 끌려 나왔을 때 한찬희 선수가 그 뒤를 커버하는 거를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비 조직력에서 저는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할 것 같고 오른쪽 싸움, 그러니까 완델손이 머무르는 왼쪽과 저희 황재원이 머무르는 오른쪽 싸움이 좀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드필더 중 아까도 언급했지만 미드필더의 에너지 레벨과 그 리커버리 싸움 네네.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찬희 선수, 오베르단 선수가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아무래도 최용건 감독 성향상 요시노 벨톨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미드필더 싸움에서 누가 더 체급으로 찍어 누르느냐 이게 저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솔직히 포항 투톱은 만약에 투톱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저희 수비진이 질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쉬워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작년 포항과 올해 포항을 사실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감독님이 바뀌었잖아요. 김기동 감독이 작년까지 있었고 지금 올해는 이제 네. 박태 감독인데 근데 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그 김기동 감독이 있을 때 포항은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좀 상당히 힘들었고.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박태 감독님의 포항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숨통은 트일만 하다. 되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조금 잘해줄 필요가 있고, 사실 뭐, 아마 선발 라인업은 거진 비슷하게 갈 거는 같은데, 세징야를 먼저 쓸 것인가, 에드가를 먼저 쓸 것인가, 혹은 세징야, 에드가를 같이 쓸 것인가 하는 건데, 전 솔직히 세징야, 에드가를 같이 쓰는 건 조금 아니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경기 바셀루스도 물론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중앙, 오른쪽, 왼쪽 다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측면에 그 포항의 오른쪽 윙백이 김윤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왼발잡이 김윤성을 오른쪽에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윤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가 많아요. 인버티드니까. 예. 그렇죠.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김윤선의 뒷공간도 저는 맛있는 요리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윤선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커버가 못 들어갔을 때 상대 백스리 중에 한 명이 무조건 끌려 나오는 상황을 저는 바셀로스 선수가 조금 편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쪽으로 이제 공간이 많이 나오면 드리블러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셀로스 선수의 투입 타이밍도 좀 재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기야말로 저는 바셀로스 선수가 후보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 후보라기보다는 이제 그 일종의 게임 체인저? 나중에 이제 60분, 70분 정도가 됐을 때 상대 수비들이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 뒷공간이 많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포항의 오른쪽 뒷공간이. 네네. 그 상황을 바셀로스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좀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힘싸움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그냥 세징야 선수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뭐 사실 그거는 뭐 최고 감독님이 빨리 그 바셀루스 좀 달래가지고 좀 해야죠. 예. 맞습니다. 에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장강라 잠재적 강등 라이벌인 팀들과 지금 3연전인데 여기서 최소 6점은 가져가야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뒤에 광주라는 그런 큰 팀도 있고 사실 강원전도 있지만 그 뒤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힘든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갔어야 되는 일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김천전이 진짜 아쉬웠던 게 여기서 승점이라도 가져갔어야 했는데 승점도 못 가져오고 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단 거죠. 네. 어쩌죠? 1라운드부터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부정적이었던 걸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본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번화 녹음했을 때 처음에는 좀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사실 좀 어떻게 하면 좀 이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분석은 해봐야 되고 좀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좀 그나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분석할 거리를 찾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다 욕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 욕하려면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그 다음 주 초부터 욕으로 도뱉는 방송 듣기 좀 거북하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맹건님 혹시 이 경기는 보실 건가요? 보실 수 있나요? 이거는? 이게 문제가 2시 반이거든요, 제 시간으로. 네. 봐야죠. 그래서 아무래도 4시 반까지 깨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일단 제가 한번 버텨보다가, 아니면은 요새 그 쿠팡 플레이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버려가지고, VPN 사용해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편하게 아이패드로도 이제 볼 수 있어가지고, 그냥 다음날 다시 보기로 보든지, 안 볼 그런 것 같은데. 식으로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볼 것 같은데, 왠지. 시간이 이게 쉽지 않아요. 2시 아니야. 반. 아니야. 선생님이 저기 2시 반 경기를 안 본다 해서, 다시 봐야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결과 스포 당하고, 에이, 치아야지 하면서 이제, 딴 거 하실 듯. 네. 근데 사실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보기가 쉽진 않죠. 그렇긴 해요. 예, 그건 이해합니다. 예, 근데 보셔야죠. 음, 아,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항전 어떻게 좀 될 건지에 대해서 프리뷰도 잠깐 좀 해봤고요. 이제 시간이 저희 한국 시간으로 12시 한 이제 40분 됐습니다. 예. 음, 아틀란타는 지금 몇 시죠? 10시 40분 됐을 것 같은데. 네, 아침입니다. 부럽네요. 그거 일요일이잖아요. 아직 그렇죠. 부럽네. 여기는 월요일인데. 아하, 아하. 다들 이제 휴일을 이제 예,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또 본 에피소드 돌아왔습니다. 호외가 아니라. 음. 예, 어떠셨나요? 1라운드 리뷰부터 저는 좀 즐거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건 모두 네. 같은 마음입니다. 예. 이게 쉽지 않네요. 음,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우리가 우리가 겨울에 잊고 있었던 그 익숙한 맛이 다시 이제 숙성이 돼서 돌아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익숙한 맛 왔구나. 음. 또 올해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냥 겨울에 즐거웠잖아요, 저희. 예, 없을 때. 음,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사실 오늘 이 경기 이겼으면은 다들 기분 좋아가지고 디코 들어왔을 건데 뭐 다 잠잠한 거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어제 경기 여파가 제대로 왔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디박스 때 저희 176화 이제 2024 시즌 개막전 이제 리뷰로 한번 해봤는데 좀 그렇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늘상 우리 개막전은 좀 망쳤고 시즌 초는 안 좋았다가 시즌 중반에는 갑자기 몇 경기 무패를 하더니 여름 되면 좀 퍼지고 가을에 조금 잘하나 해가지고 상스를 갔었는데 상스에서는 거의 뭐 성적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거의 끝났던 게 몇 년이었었는데 글쎄요 그게 올해도 갈 수 있을지 뭐 그거는 뭐 까봐야 알겠지만 뭐 좋게 생각하면은 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뭐 하나씩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그 일로빈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저희. 예. 네. 이제 또 1로빈 끝나면 또 탈곡기는 돌아올 거니까요. 그때 일로빈 끊어서 탈곡기가 아니라 그냥 좀 희망을 가득 찬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맞습니다. 우리 체온관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원권쌤이 달렸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로 컨텐츠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이게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잘 될 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 좋을 때, 엄청 나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별로 바라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방송이 약간 좀 원건쌤 음해 방송으로 좀 떠오르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음해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음해를 맞습니다. 아니 그 원건쌤 본인이 나 음해하지 말라라고 좀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그 음해를 거둘 수가 있지. 맞습니다. 이게 뭐 안 욕하고 싶어야 욕을 안 하죠.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뭐 맨날 보면 욕합니까 그거. 예. 차라리 저희도 억가하고 이 억가충들이라는 말을 듣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맞습니다. 그냥 잘하는 거 굳이 까가지고 욕 먹는 게 낫지.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제 겨우내 잊고 있었던 익숙한 맛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걸 깨달은 2024 시즌 개막이었고요. 뭐 어떻게 뭐 돌아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대구 축구 안 보실 건 아니잖아요. 저희 방송 안 들으실 맞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와요. 다들.
빨리 데리고 와요. 예, 고통은 이제 나만 이거를 즐길 수는 없거든요. 다 같이 즐겨야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항 원정이라서 또 많은 또 대구 팬분들이 또 포항 원정을 가실 건데,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이기는 건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웬거 씨는 뭐, 회 좋아하시나요? 회 좋아합니다. 저 물회 진짜 좋아합니다. 아, 애틀란타에서 물에 없을 낀데, 없습니다. 아쉽네. 그래서 향수병이 오죠. 그렇습니다. 네. 암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딥박스 때 176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또 웬거님 모시고 또 녹음해봤는데 참 옛날 생각나고 좀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좀 저희가 이 스튜디오가 있긴 하지만 뭐 물가페 할 경우에는 디스코드 통해 가지고 멀리 떨어져 계신 웬거님 좀 모셔놓고 또 한번 녹음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딥박스 때였고요. 176화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또 일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주일 시작 잘 하시고 저희는 또 포항전 끝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